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게임, 인터넷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창업자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13일 다시 동창리 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ICBM 기술 완성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 구자경 명예회장이 그룹을 이끄는 25년간 LG 매출은 260억 원에서 30조 원대로 1,150배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가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15일 LG U+가 신청한 CJ헬로 인수권을 전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경제 뉴스와 경제 이슈들이 실려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신문기사 4면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규제에 실어서 한국 외면하고 글로벌로 탈출하는 IT 창업주들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창업자로서 직접 성장하지 못한 점, 그리고 독일에서 상장하는 회사가 된다는 점이 아쉽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배달 앱 요기요를 소유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발표하면서 직원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이 창업자들이 그야말로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 업체에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이창진의 그런 규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규혐. 일인가요? 극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요즘 경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 혐오입니다. 규제 혐오. 네.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국내에서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업체일 거예요. 배달의 민족. 바로 이 배달의 민족을 소유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이 김홍진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본인의 그 감정을 아주 격정적으로 토로를 한 겁니다. 직접 국내 정시에 상장하지 못해서 아쉽다. 네. 우회적으로 독일에 상장한다. 그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배달 앱 요기요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독일 회사에서 잘 몰랐을 거예요. 이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소유하고 있는 요기요와 이제 국내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 우리가 조간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아한 형제들이 이 10개에 포함되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네. 그죠.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 지금은 더 커져서 이제 이 4조 7,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토종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인수합병 기록을 갈아치우는 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김봉진 대표가 이야기를 한 대로 한국 경영에서는 손을 이제 떼야 돼요. 그래서 DH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와 이제 50%대 50% 반반 지분으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 상당히 또 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네. 시장에 진출하니까. 근데 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제 결국에는 아시아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IT 기업들의 뭐 매각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 소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IT 기업이 자꾸만 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느냐. 이게 시장을 넓혀간다라는 건 좋은 점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넥슨 매각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이제 라인과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경영을 이제 합치는 그런 또 방침을 세우는 것이 우리 또 뉴스 기사로 나갔었는데 우선적으로는 게임 기업 넥슨입니다. 뭐 잘 나가는 기업이죠. 네. 그런데 왜 매각을 하려고 들었을까? 그만큼 국내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넥슨의 김정주 NXC 지주회사죠. 회장이 대부분의 지분입니다. 98.64%를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이 국내에서도 뭐 넷마블 또 카카오 가면 또 인수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결국 중국 업체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뭐 텐센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불발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이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는 네이버와 이제 소프트뱅크가 5대5 지분으로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진 이사장이 왜 이 글로벌 시장 쪽에 더 눈을 돌리고 있느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라인과 야후 재팬입니다. 이 합병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경영 방침을 세우기도 했었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즉 한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국내 성공한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제가 오늘 조간 브리핑 열면서도 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참 힘들다.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규제를 뿌리 뽑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친기업적 성격이 강했던 MB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 안 뽑혔어요.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규제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데이터 3법 통과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기업을 못 해먹겠다라는 이야기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성공한 창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한 형제들이 김봉준 대표죠. 시장 침해적 기업이니까 걸핏하면 국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배달의 민족의 라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시때때로 불러다가 이런 국회에서 불러다가 청문을 하니 어떻게 이 CEO들 창업자들이 견뎌낼 수가 있겠, 배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재투자를 할 때는 재투자를 받을 때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동일 증시에 상장을 한다 또는 야후 재팬과 경영 통합 방침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에서는 이 한국을 외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탈출하고 있는 IT 창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신문과 언론을 보면 또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바로 이 북한 얘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 5면의 외교안보 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북한 로켓 엔진 7분 연소 시험. 미국 본토 노린 ICBM 쏠 수 있다 시위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서 엿새 만인 13일에 다시 동창리 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서 ICBM 기술 완성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시험 진행 시간을 분 단위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7분을 두고도 지금 해석이 다양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동창리 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전격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관련 조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정시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이것이 계속 심화되는데 미국이 또 발끈해서 대결 구도로 갈 경우에는 우리 정시에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11월 말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11월 말에 이 서해상으로 장사정포를 발사할 때만 하더라도 아니 뭐 그거 정도야. 미사일 실험 또 장사정포 신형 무기에 대한 실험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들어오면서 벌써 7일 날 1차적으로 이 동창리에서 ICBM 실험이었다. 중대한 시험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미국이 이제는 굉장히 레드라인을 건드려 오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왜 이래? 하는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한 겁니다. 13일 날 또 동창리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서 또 14일 날 유엔 제재 결의 등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상징적으로 7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데 7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주로 뭐 30초, 그 다음에 60초 이렇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7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으로도 위협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이 상당히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의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보면은 고체 엔진까지는 안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매일경제 기사에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몇십 초 단위에 이르렀던 건 기껏해야 뭐 100 몇십 초인데 7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보여주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도 기술이면은 ICBM 엔진 다단계 미사일까지의 기술까지 축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실험에서의 가장 마지막 종말 단계입니다. 종말 단계는 이제 어딘가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전에 ICBM이 되려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까지도 이 북한이 기술을 축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중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대한 위협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이것이 좀 더 문제가 된다면 대결 구도로 간다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고 있고요. 미국을 압박하는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대북 리스크가 금융시장 안에서도 크게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남북 경협주들의 지난주 금요일 주가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2월부터 이제 북한의 도발 빈번수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 뭐 남북 경협주들 여전히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까지 악화가 되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JST나가 0.23% 올랐고요. 현대로템이 0.65%의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좋은 사람들이 1% 넘게 오르며 3,2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엘리베이는 부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아시아 종묘가 0.57%, 현대건설이 1%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며 43,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악과 악 단계로 치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 이 비건 미국 국무부 대표 특별 대표가 지금 방한을 했고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과연 뭐 북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지난 7일 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서 한 30분간 통화를 했죠. 비건 이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아직까지 이 상원에서 인사청문 통과가 안 돼서 아직까지 지명자예요. 네. 근데 어제 한국을 방문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큰 내용에 변화가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내용을 좀 확인하는 직접적으로 그런 접견 내용이 될 텐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아주 엄중하다. 왜냐하면은 뭔가 특별한 날에 북한이 도발을 과거에도 단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일종의 이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한 디데이가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북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아주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더 심각한 단계,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위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관련국이죠. 동맹국이죠. 이 한국, 또 문재인 대통령과 좀 조정하는,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방한 일정으로 인해서 또 비건 대표가 과연 북한과 판문점에서 접촉을 이뤄낼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과 북한 얘기로 나눠봤고요. 다음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별세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과 8면 두 쪽에 모두 실려 있는데요. 6면에 있는 기사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은 강토소국 기술대국 25년 만에 매출 1150배 글로벌 LG로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전자, 화학 강국의 기틀 마련, 이 그룹 매출 1150배 성장, 연구개발 확산, 럭키금성을 글로벌 LG로. 이 문구들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별세한 구자경 명예회장을 모두 집약해서 표현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소장님? 네, 그래서 저는 이 신문 두 면을 털어서 실기가 쉽지 않아요, 인물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근데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창진 앵커는 LG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죠? LG. 네. LG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LG가 골드스타예요,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성입니다. 네, 저도 이제 금성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네. 이 금성의 존재가 누구냐? 구자경 회장이에요. 그만큼 LG를 지금까지 일군 네. 대표적인 인물인데 LG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조간 브리핑 이 기사 내용을 4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져도 적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LG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골드스타에서 이 GS와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과연 이 허씨 가문과 싸웠느냐? 전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요. LG 모든 신입사원들은 이 이천에 있죠. 인하원이라고 하는 신입사원 교육기관을 다 나와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럴 정도로 이 LG가 그만큼 인하를 중요하는 그 강조를 한 것도 역시 구자경 명예회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현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직원과 공장에서 동고동가. 이 가장 유명했던 락키하게 대표적인 화장품의 이름이 웃지 마십시오. 동동구리무입니다. 이 동동구리무는 가마솥에서 이 동동구리무 제품을 만들 때 직접 거기서 가마솥에 휘저었던 그 인물이 바로 구자경 명예회장입니다. 현장을 중시했고요. 또 하나는 위임입니다. 아니 누가 회장 그만두고 싶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70세가 되니까 아들인 구본무 회장에게 또 LG그룹의 이 리더십을 넘겨주게 됩니다. 마지막은 연구입니다. 왜 LG가 지금까지 1150배의 성장을 했냐? 전국 곳곳에 세웠던 연구소, 공장이 토대가 됐거든요. 그것도 누가 했느냐? 구자경 명예회장이었죠. 말 그대로 골드스타입니다. 뭐 많은 업적과 역사를 쓰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LG 그룹주들 주가 분위기를 확인해 보면요. LG전자가 0.70% 올라 7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 IT주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LG전자는 아직까지 좀 횡보하는 움직임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83% 올라 30만 3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LG상사는 1% 넘게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0.62% 하락한 15,950원에 지난주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럭키 금성이라고 네. 앞서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통하는 글로벌 LG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말씀드렸을 겁니다. 조금 네. 전에도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바로 인화, 그다음에 현장, 또 연구 이게 토대가 됐는데 인하 현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현장에서 직원들과 동고동락을 해왔던 고 구자경 명예회장이죠. 그래서 25년간 LG를 이끌면서 무려 1,15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260억 원이던 이 LG가 무려 이 30조 원대로 커졌던 것이죠. 그리고 네. 직원들도 2만여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로 대폭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런 이 결실을 맺은 것은 바로 R&D라고 하는 씨앗을 부린 겁니다. 오죽하면 이제 70세가 돼서 물러나기 전에요. 전국에 한 20여 개의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 곳 한 곳 다 둘러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퇴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예회장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이 기술, 연구 이걸 강조했던 이 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이 넋이 또 혼이 이 연구, R&D에 다 녹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제계에서 큰 별이셨던 분들의 발세 소식이 좀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주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가스 사업 확대 나선 롯데케미칼 미국 공장 증설 만지작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롯데케미칼이 가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위기를 보면 지금 석유에서 가스로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은 미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그러면? 나홀로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런 이유가 우리가 이가 아니면 잇몸이거든요. 얼마만큼 사업 판단을 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는 보면 세일 가스가 무척이나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보다 가스가 더 싼 거죠. 그렇다면 화학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케미칼로서는 더 싼 원료로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가 아니라 가스 사업 기반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공장을 지금 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우리 기업인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최초 아닙니까?
이 신동빈 회장을 바로 또 오블 오피스로 불러서 격려를 하면서 롯데가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줄 때는 이뻐 쓰담쓰담 해주는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롯데그룹을 향해서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롯데케미칼의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올해 한 해 내내 뭐 화학 업황이 워낙 안 좋았던 거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롯데케미칼 12월 들어서 주가가 재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소식 속에 주가가 장 초반에는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2.26% 올라 22만 6천 원에 지난주 금요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가스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진 앵커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황기에는 뭐 기껏해야 뭐 이익률이 5%, 네. 호황기에도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3분기에 이 롯데케미칼이 거의 한 25%예요, 이익률이. 그만큼 잘 나가는 이유는 싼 가격에 이 원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 화학 제품인 바로 우리가 에탄올, 그다음에 이 에틸렌, 프로틸렌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 분해 시설로 되는 것이 원유입니다. 그다음에 에탄으로 또 분해 시설을 만드는 것은 가스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원유, 가스 중에서 어느 게 지금 더 싸냐? 가스가 더 싼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시설 기반으로 해서 에틸렌이나 프로틸렌, 우리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거의 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스 가격이 지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로 할 것이 아니라 가스 기반 생산 시설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죠. 뭐 전체적으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LPG 사업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현황은 어때요, 그러면? 앞다투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 토탈의 경우에도 지금 가스 전용 분해 설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화학도 가스입니다. LPG를 더 투입하는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이 이원이거든요. 이원은 정말 대규모의 이 프로판 탱크를 설비를 이제는 구축을 하고 가동할 그거를 계획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미국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고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네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8면 함께 보시죠. 기사 제목입니다. 케이블 알뜰폰 품은 LG U+ 3만 원대 알뜰폰 5G 요금 쏟아질 듯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15일 LG U+가 신청한 CJ헬로 인수권을 전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LG U+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나라 방송통신 사업자 간 첫 기업 결합의 사례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LG U+의 CJ헬로 인수가 과연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요, 이 매일경제 우리 기사 보실 때 네. 5G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전망도 상당히 오락가락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이 낙관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5G거든요.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네. 그래서 LG U+가 신청했던 CJ 헬로 인수권을 조건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인가를 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알뜰폰까지 이 LG U+에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CJ 헬로가 운영을 하든 네. 그렇다면 이거 맞물려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면 이제 통신료는 더 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콘텐츠는 또 풍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LG U+가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정체되어 왔던 이 방송통신 시장이 상당히 이제는 좀 활성화될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G U+와 CJ헬로는 그럼 각각 어떤 계획을 펼쳐나간다라는 방침인가요? 그렇죠. CJ 헬로 중심의 이제는 성장을 도모하게 될 텐데 우선적으로는 이 알뜰포 가입자가 CJ 헬로에서 한 12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825만 명 정도의 유료 방송 가입자가 있습니다. CJ 헬로의 기존의 케이블 가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825만 명이 이제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이것 자체로도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이제 통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제2의 도약을 그래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콘텐츠 제작 수급과 유무선 이 복합 기술에 앞으로 이제 LG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투자 자체가 뭐냐면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만큼 LG U+도 도약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방송통신시장 전체적으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시장 파이는 커지고 그 안에서도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료 방송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또 재편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3사 시장입니다. 그동안에는 KT가 조금 앞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SK, 이번에 이제 U+가 CJ 헬로까지 인수를 하면서 그동안 KT가 주도하다는 시장을 이제는 일종의 3분지게 세 회사가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인수 합병이 되면서 세 회사의 또 이 격차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좀 KT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건 뭐 참고하시는 부분입니다. 딜라이브 쪽을 좀 이렇게 통합하는 쪽, 또 협력하는 쪽 가지 않겠냐 하는데 그만큼 KT로서도 앞으로 가야 될 발걸음이 상당히 또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개 기사들 모두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